이게 기름이잖아요. 찌꺼기들이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 워싱 소다를 하고 더러워졌을 때 한 번씩만 닦아주면 이때 깨끗해지고 있죠.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깨끗한 환경과 청정에너지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화학을 이용해서 부엌 청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탄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심하죠. 여기를 한번 없애볼게요. 과탄산 소다를 조금 뿌리고, 과탄산 소다 자체가 보면은 알갱이죠. 이게 연마제 작용도 좀 해요. 그리고 이게 녹으면서 과산화수소도 나오니까 두 가지 액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셈이죠. 물리적으로도 좀 긁어내기도 하고, 이같이 이걸 없앨 수가 있죠.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을 써볼까요? 구연산이라는 것은 산이에요. 과탄산 소다는 염기성을 띠고 있고, 이걸 약간 요리 뿌려주면 뭔가 거품이 나죠. 이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물이 생기는 중화 반응인데, 이때 과탄산 소다 속에 숨어있던 과산화수소도 지금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과산화수소가 역시 파괴하는 역할을 해서 크게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살살 비벼주면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탄산 소다 쓰고 물 부어서 해도 되고, 구연산을 써서 빨리 과산화수소가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더러운 냄비 바닥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테인리스잖아요. 실제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연마제를 알루미나라는 걸 써요. 알루미나는 몸에는 문제 없어요. 연마제가 문제는 아니고, 스테인리스 자체를 긁어내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가루가 남아있을 수가 있죠. 이게 스테인리스에는 철만 있는 게 아니라 니켈이라든지 크로미움이라든지 다른 금속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녹지 않는 그런 합금이 되는데, 크로미움 같은 것은 높은 산성에서는 일부 녹아 나올 수가 있고,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 이걸 그럼 닦겠다, 제가 이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름 있죠? 기름을 좀 이렇게 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제 있죠? 뭐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을 좀 넣을게요. 베이킹소다든 워싱소다든 상관없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지금 좀 뿌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벽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수세미 쓰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연산이나 식초를 여기다가 이렇게 투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같이 이제 거품이 미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품이 나오면서 기름 부분이 연마제를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계면 활성제가 그 주변을 둘러싸요. 그리고 이제 염기성 물질, 베이킹소다나 워싱소다나 이런 것을 넣어주게 되면, 거기다가 식초나 구연산을 집어넣어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겨납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벽에 붙어 있었던 연마제나 스테인리스 가루 같은 것들을 벽에서 떼내요. 지금 보면 거품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슈퍼 세제를 만들겠다고 이런 세제에다가 베이킹소다 이렇게 넣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연산을 넣으면 이렇게 거품이 금방 나오면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이거 슈퍼 세제 아니에요. 그냥 거품. 물론 물리적으로 무엇을 떼어낼 때는 조금 도움은 돼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세정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프라이팬 위에 기름 튀지 말라고 덮어 놓는 건데, 이게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먼저 기름으로 녹여낼 거예요. 올리브 기름 써도 되고 뭐 다른 기름 써도 될 거예요. 기름은 기름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름기를 기름으로 좀 녹여내는. 지금 워낙에 좀 두꺼워서 녹여볼게요. 이게 지금 기름으로 녹여내고 있는데도 더러운 게 많이 있네. 지금 이제 보면은 어쨌든 꽤 많이 제거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 처리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리를 좀 해볼게요. 워싱 소다를 아낌없이 포화를 하고 녹인 다음에,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더러워졌을 때 한 번씩만 닦아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죠. 이때 깨끗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더러운 찌꺼기들이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걸 싱크대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겠죠.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워싱소다를 이렇게 아낌없이 투하를 하고 이렇게 저어주시면은, 워싱소다가 꽤 강한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만나면은 그 기름의 일부를 비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붙들고 물속에 분산이 되는 게 비누가 하는 일이잖아요. 보시면은 아까보다 비눗물로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버리면 돼요.
지금 보면은 텀블러 속이 보이시나요? 텀블러 속에 약간 더러운 게 보일 거예요. 이런 텀블러가 왜 더러워지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물 속에서 석회석 성분, 탄산칼슘이죠. 물을 말리면 그 석회석 성분이 침전이 됩니다. 두 번째, 커피나 티 속에는 탄닌이라든지 폴리페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 폴리페놀 종류가 색깔을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이 잘 녹지가 않아요. 구연산을 적당히 이렇게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이런 소를 하나 구해놔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부종물 많이 나왔죠? 거의 없어 보였는데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덜 녹아 나오긴 했지만 하얀 부분 보이나요? 그게 이제 녹아 나오기 시작한 거죠. 구연산 넣고 뜨거운 물 넣고 그걸로 닦아주면 다 닦아낼 수 있어요. 수세미를 보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초 있죠. 식초는 세균을 굉장히 잘 죽여요. 한 10% 정도의 식초. 수세미를 적셔서 좀 내버려뒀다가 헹구고 쓰면 돼요. 아니면 식초에 적신 채로 전자레인지에서 잠깐 물을 적신 다음에 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물이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세균을 살균을 해요. 그게 한 가지. 또는 락스를 묽혀가지고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세균을 죽이는 데는 락스만큼 좋은 물질도 없어요. 락스통 보면 뒤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과일을 씻는다든지 살균 용도로는 이렇게 써라 하고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것대로 따라서 수세미를 담궜다가 빼내면 세균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과사나 수소를 쓰는 방법이죠. 그런 거 사서 써도 되고 집에서 이제 이런 고체 산소계 표백제라고 하는 과탄산 소다, 이건 잘 녹지는 않아요. 과탄산 소다에 이같이 구연산이나 식초, 산성물질을 섞어줘요. 거품 나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거품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거품이에요. 과탄산 소다에 붙어있던 과산화 수소가 지금 녹아 나왔습니다. 여기에 소독을 하고 싶은 수세미가 있으면 담가두면 돼요. 수세미 담갔다가 이걸 짤 필요 없고요. 쓸 때 물에 헹궈서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던 과산화 수소가 이 세균을 죽일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소독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아예 소독약 있죠. 과산화 수소. 그걸 사서 물에 희석시키면서 써도 돼요. 락스 냄새 싫어하시는 분은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죠. 생선 비린내가 어디에서 나는지 따져보면은 크게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아민 화합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염기성을 띠는 그런 화합물입니다. 염기성 물질은 산성 물질로 처리를 하면은 중화를 시켜서 냄새를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연산이나 식초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산성 물질이 있죠. 오메가3 생선에 있는 좋은 기름인데, 그리고 이제 삭힌 청어도 냄새가 아주 고약하잖아요. 유기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염기성 물질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베이킹 소다 같은 것들이 있죠. 물에 녹여가지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이제 튀어 있는 것들의 냄새가 없앨 수 있고, 생선을 굽고 나면은 그 주변에 아무래도 소량의 기름 같은 것들이 튑니다.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소위 쩐내 그런 것들을 계속 내뿜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좋죠. 후드 있죠. 후드 부분을 요리를 한 다음에 빼내가지고 워싱소다나 이런 걸로 닦아주면 냄새가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집안의 냄새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활성탄 주머니를 좀 만들어가지고 부직포에다가 활성탄 좀 집어넣어서 집안 곳곳에 냄새 나는 곳에 던져 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럼 고양이 모래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부직포에 넣어서 집안 곳곳에 던져 놓으면 냄새를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ABCC1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우성이에요. 유전자가 발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열성입니다.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요.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아포크린 땀샘 있죠.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을 할 때 이 아포크린 샘에서 밖으로 빼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유기산도 들어있고 호르몬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땀을 흘렸을 땐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피부에 살고 있던 세균이 있죠. 이 세균들이 이런 것들을 분해하면서 냄새나는 분자로 바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세균이 좋아하는 단백질, 유기산,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밖으로 잘 안 나오니까 세균의 먹이가 없으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냄새가 심한 분들은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 경우가 있는 거죠.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 여기서 이제 냄새 나는 물질 중에 중요한 게 유기산입니다.
시큼한 냄새 나는 거 있죠. 유기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데오드란트에 들어있는 성분이 베이킹소다 또는 워싱소다가 들어있습니다. 산이니까 그런 베이킹소다나 워싱소다로 발라주면 중화가 돼서 냄새가 없어지는 겁니다. 수건을 가지고 부드러움을 느끼기 위해 수건을 쓰는 게 아니라 몸에서 수분을 빨리 제거를 하는 게 그렇기 위해서 수건을 쓰는 거죠. 수건을 셀룰로즈라는 섬유로 만들어요. 소위 친수성, 물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잘 잡아당기는데 이 섬유 유연제에는 약간의 기름 성분도 들어있어요. 수건 위에 일종의 유막이 만들어지면 물이 기름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잘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죠. 수분이 빨리 제거되려면은 섬유유연제 안 쓰고 빨래를 하는 것이 수건의 본연의 용도에는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사람의 피부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세균이 살죠. 그 중에서도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라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수건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면서 이 세균이 우리 몸에서 유기산을 먹고 걸레 냄새를 내는 화합물을 만들어요. 균을 없애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세제들 중에는 모락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론드리 세니타이저 그런 세제들도 있어요. 그 속에는 계면 활성제가 있어서 세균을 터뜨려서 죽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빨래를 하실 때 워싱소다를 쓰면 냄새나는 물질 있죠? 그것도 없애고 기름 성분도 없애고 그렇게 먹이를 싹 없애고 냄새도 없애니까 좋죠. 좀 더 세게 세균을 죽여야 되겠다. 과탄산소다 좀 집어넣고 높은 농도의 식초, 과탄산소다,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살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빨래를 하고 나면은 수건이 굉장히 거칩니다. 이런 염기성 조건에서는 석회석 같은 것들이 수건에 좀 생겨요. 그러면 수건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이걸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수건 맨 마지막에 사이클에서 구연산이나 식초를 쓰는 거예요. 그럼 산성 물질이 석회석 성분을 싹 녹여내기 때문에 수건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빨래를 하면 냄새가 없을 겁니다. 패딩의 경우에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패딩 속에는 거위나 오리의 털이 있잖아요. 이게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런 단백질은 염기성이 너무 강한 세제로 빨면 안 돼요. 단백질의 구조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이런 게 염기성인데 좋겠지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죠. 패딩은 중성 세제로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방법은 쉽습니다. 과산화수소 한 35%, 30% 이렇게 파는 병이 있습니다. 굉장히 싸요. 중성 세제 1을 쓴다면 과산화수소 용액을 한 1:1로 섞으세요. 그러면 상당히 끈적끈적해지겠죠, 그죠? 섞으면. 그 다음에 고무장갑 끼고 패딩을 물에 적시고 이 패딩 위에 용액을 바르면서 문질러주고 물티슈 있죠?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닦아주는 거예요. 비벼보면은 금방 깨끗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딩을 세탁기에 넣고 드라이 클리닝용 세제 또는 울 세탁용 중성 세제 이런 걸로 한번 돌리면 거의 만족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때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깨끗한 상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닦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늘 이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화학을 이용해서 생활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